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5월 1일, 자유우파의 날. 자유우파의 날이죠, 오늘이. 왜 자유우파의 날이냐. 일단 5월 자체가 자유우파의 날 같잖아요. 응? 뭔가 이 5월이면은 생동감이 넘치고, 우리 우파들은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에너제틱 하는 건 또 우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파를 이길 수밖에 없는, 항상 승자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는, 남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남한테 미백끼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임인데 어떻게 좌파한테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한테 진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적인, 그런 것이 없는 이상은 좌파한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유우파, 제가 스스로가 자유우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부심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좌파들을 섬멸을 하고 계속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우파의 장기 집권을 도모할 수 있느냐, 그 우파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고, 또 이런 유튜브도 바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또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언론에서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죠. 왜냐면 이제 앞길이 구말리니까 이미 뭐 빨리 이제, 한덕수가 됐든 김문수가 됐든, 결정이 되면, 이제, 이재명과의 이제, 3판의 승부를 이제 결전을 벌여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뭐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냐 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이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은 항상 남들한테는 선거 때는 지게작대기라도 필요하다. 응? 한 사람이라도 더 영입해야 된다. 누가 지금 누구를 마다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좌도 우도 아닌 뭐 이상한 사람들 막 데려다가 쓰고, 그리고 뭐 조국도 막 수호하고, 문재인도 막 뭐 옹호하고, 이재명도 뭐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개소리를 막 하면서도, 이유가 명분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편가르기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지금 여기서 경선에서 졌으면, 본인이야말로 본인이 이 선거에 지게작대기가 돼줘가지고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본인이 희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남들한테는 지게작대기 되라고 그러놓고 왜 자기는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온 가족이 다 탈당계 내고 본인도 탈당계 내고. 난 탈당계 내는 그 심사가 뭔가 궁금한 거예요. 굳이 탈당계는 또 왜 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본인한테 무슨 정계 은퇴하라 그랬어? 왜 본인이 져놓고 1등 한 후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면서 뭔가 좀 덕담을 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거기서 본인 무대를 만들려고 난리야? 아니 그러니까 남의 정말 친한 친구 결혼식 가가지고 밥만 먹고 오는 경우하고 뭐가 달라요? 가가지고 부조금 10만 원 내고 애들 2명 데리고 가서 밥 먹고 나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하는 이 행동이 밉살 맞고 얄미워서 제가 지금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이게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참 큰 어떤 뭐랄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향후에라도 이런 케이스는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한번 좀 눌러놓고 가려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남들 봤을 때는 뭐 정계 은퇴했으니까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참 답답해요, 솔직히.
홍준표가 또 말빨이 좋잖아요. 그럼 이럴 때 돌아다니면서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특히 우리가 지금 빅텐트 한다는 이 마당에 본인이 그렇게 무슨 뭐 지게작전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5만 사람들 다 합류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본인이야말로 이 빅텐트 상황에서 본인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선에서 자기 떨어졌다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을 왜 우리가 싫어했느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왜 호감이 안 갔느냐에 대해서 더더욱 확증이 들더라고. 응? 자유우파는 비록 자유우파가 약간 솔직히 개인적이긴 하지. 저기 어떤 좌파들은 약간 좀 뭐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어쩔 수 없어. 그거 노동자들은 원래 그렇잖아. 응?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우파는 약간 사업가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좌파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샐러리맨인 거야. 샐러리맨.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누구한테 좀 얽혀서 머슴살이, 머슴의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남의 집 머슴하면서 뭐 하나라도 좀 더 받아갈게, 주인이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이런 개념인 거고, 우파는 자영농 개념, 그러니까 자영업자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뭐 돈 10원이라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기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민폐는 또 안 끼치지. 근데 100번 양보한다고 쳐도 저는 홍준표가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부터는 내가 대선 마지막 날까지 제가 멸사봉공의 개념으로 이제부터는 인간 홍준표가 아니라 뭐 정치인 홍준표가 아니라 인간 홍준표로서 내가 뭐 김문수나 또는 문수영을 돕겠다 또는 덕수영을 돕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거기서 탈 단계는 왜 넣냐는 거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30년 동안 당에서 그렇게 피 빨아먹었으면은 다 월급 받는 요직만 차지해놓고 국회의원도 월급 받지, 뭐 광역단체장들도 월급 받지, 다 월급 받는 자리만 있었어. 당대표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급료를 받는 자리만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급료 안 받는 상태로 한단 말이야. 급료가 없어 정치인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됐든 뭐 과거 자유한국당이 됐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당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당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좀 어떤 그런 게 없는 이상 뭐 서울 대구시장도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내가 당을 돕고 좌파 독재를 내가 분쇄하겠다, 한번 바치겠다, 이 말이 나올 걸 저는 기대했는데, 이제부터는 뭐 난 편하게 살겠다. 야, 말이 돼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응? 인간 쓰레기예요, 난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 얘기를 또 대놓고 또 공중파에서 하긴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그거를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나경원이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게 같은 정치인들이니까 욕을 안 하는데, 그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싸가지 없는 짓입니다, 솔직히. 너무 싸가지 없어요. 정말 남의 집 도우러 왔으면은 일도 좀 해주고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독상만 받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참 얼마나 얌체 같은 행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그 경선 발표 당일날 딱 마치 나오자마자 마치 안면 몰수하듯이 뭐 소감을 얘기하라는데, 다 보통 안철수 같은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경우에 맞게, 안철수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캐릭터잖아. 근데 그 사람도 1등, 2등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축도를 하면서 어떤 박수를 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유독 홍준표 1등, 2등이 누구는 관심도 없고 그냥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고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야. 아니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딨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54년생이면은 70 몇 년, 70 몇이야? 70년 이상을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검사까지 하면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 배려를 받고 살았으면은, 본인도 남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입장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개천에서 용났다고,
이 10대 때, 20대 때 잠깐 힘들었던 거 가지고 평생 후유식하며 살았으면서, 본인이 무슨 서민 코스프레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울고 먹고 앉아가지고, 이제 와서 좀 도와주면 좋을 치대에 또 쏙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열받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인간형들이 자유우파를 갉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형.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우파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응?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응?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가는 캐릭터들이 또 있어요, 한두 명씩. 이건 우리 자유우파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우리끼리 반성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명색이, 우파에서 그래도 리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씁쓸해요. 씁쓸하잖아. 여기가 무슨 대한민국 정치가 본인 동무대도 아니고, 본인이 뭔가 얘기하고 이런 거 빼고는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리고 무슨, 그렇잖아. 뭐,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보면 우리가 뭐 누구랑 대화하면은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지 얘기만 쫙 하는 사람들. 딱 그런 유형이야. 뭐, 대화를 하면은 남의 얘기도 좀 들어주고, 남의 애환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 얘기만 하고 또 딴 사람 얘기하면 딴 생각하고 있다가 또 지 얘기하고. 그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했던 행동이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쉽다. 이번에 정말 정계 은퇴도 그렇고, 본인 정계 은퇴도 그래. 정계 은퇴를 했다는 건 괜찮아. 정계 은퇴를 하는 건 좋은데 탈당은 또 왜 하냐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탈당을 하는 것도 무슨 개념이야. 응? 그냥 뭐든지 그렇게 그놈의 그 홍카콜라니 뭐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뭐 다른 꼼꼼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또 보나마나 이제는 제가 예측해 볼까요? 홍준표가 앞으로 뭐 할지?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다 싸잡아서 욕하면서 본인이 거기서 정치평론하나 막 그거 할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 유튜버 할 거야. 비디오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이 양반이 계산을 참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계산을 그렇게 본인이 정치 유튜버 하는 건 좋은데 마지막까지 본인이 몸담았던 그 당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자유우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좌도 우도 아니고 모두를 다 돌려까는 누구야 그런 사람들처럼 뭐 유시민 있는 아예 자팔만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 같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자기 포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에 또 그 주둥아리를 또 놀려야 되니까 계속 자기 주둥아리 놀리면서 뭐 국힘이 어땠다 왜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민주당 하면서 또 민주당이 또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또 민주당에서 오라고 하면 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제2의 윤여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2의 윤여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아무튼 뭐 그건 내가 지켜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자유우파에 도움될 행동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우파의 리더라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모습이 정말 씁쓸했다. 정말 아쉬웠다. 공중파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지만 제가 청년의힘에서 정말 청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유우파의 하나의 일원으로 보기도 그렇고 해서 봤을 때 너무나 정말 우스운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